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일간이 이제 이 재관을 이제 상대를 할 때, 일간이 재관을 상대를 할 때 그 상대할 능력이, 그렇죠? 인성으로 상대하느냐, 식상으로 상대하느냐. 그래서 상대를 할 때 재성으로 갈 것이냐, 관으로 갈 것이냐. 구분을 이제 했나요? 못 했나요? 내가 아까 식신재살만 예를 들어서 또 모르나요? 뭐라고? 안 들려? 졸려요. 졸린다고? 네. 목소리가 아유, 70 다 돼간 노인네한테 뭐 우렁찬 목소리를. 그렇다고 졸면은 바로 쫓아낼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나? 왜 이렇게 리듬을 끊고 난리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육신은. 그게 생화극재라고 했잖아. 그랬죠? 일간이 식신을 생하면 그 생하는 이유, 재성으로 갈 거냐, 내가 돈 벌러 갈 거냐, 지위를 차지하러 갈 거냐,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내가 열심히 비견을 가지고 식신을 생했는데 재성도 없고 살도 없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재성은 여기서 뭐죠? 내한테 식신을 생했으면 손님이에요. 손님. 그렇죠? 손님이에요. 그럼 식신이 없으면 손님이 그냥 찾아와 줘야죠. 내가 손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손님이 그냥 찾아와 줘야죠. 내가 인비 뭐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이제 뭐 정인으로든 편인으로든 능력을 만들어 놓으면은 식신이 없어. 상관도 없어.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나처럼. 재성이 찾아와 줘야 돼. 나 식신이 없어요. 살도 있어요. 비견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식신운이 와야 그 살을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내한테는 이제 좋은 운이라고 하죠. 좋은 운이라고 하는데 살을 제어하니까 항상 나는 어려움을 안고 사니까. 그런데 만약에 식신도 일간도 튼튼하고 식신은 있는데 살이 없으면 뭔가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고 공부를 해놨으면 살이 온다는 것은 내가 쓸 데가 온다는 거야. 열심히 공부했으면 시험 공부했으면 시험 칠 날이 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온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이 일간 사주 구조 자체가 일간과 식신, 인성이 다 있더라도 재관이 없으면 그거는 이제 인아식. 내가 배우고 내가 써야 되잖아. 그렇죠? 내가 일을 재관이 없으니까 일을 내한테 줘야 안 돼요. 재가 없으니까 손님도 안 오죠. 관이 없으니까 나를 쓸 사람도 없어. 그 인아식으로다 내가 만들고 내가 해야 돼. 그 자영업자, 프리랜서라고 해. 그런 사람을. 그런데 이제 일간이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또 내가 여기서 보고 일간이 인성의 생을 받고 일간이 식신을 생했다. 그러면 이 생하는 이유가 이제 뭔지를 알아야 돼. 생하는 이유가. 그렇죠? 식신이 만약에 재성을 생했어. 식신이 재성을 생했어. 아니면 이제 내가 일간이 식신을 생했는데 평관을 제했어. 자, 살을 제했어. 목적이 뭐죠? 그건 나를 구하기 위함이죠. 일단은 나를 구하기 위함. 식신생제를 했어. 그거는 자식을 구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부모예요, 부모. 자식 보고 너 공부 잘하고 잘 돼야지 그러면 네가 잘 돼야 내가 임마 노후가 편안해. 아니면 야 네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네가 성공해야 돼. 그 안에 이제 아버지 마음이 두 가지 이제 부모의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면 네가 돈을 벌어야 내가 노후 좀 편안하지. 이건 뭐예요? 식신제살, 나를 구하는 거예요. 살을 제어하는 거야. 식신생제, 너가 열심히 해야 너가 성공을 하지. 이거죠. 남을 구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제 그 부모의 마음, 그거는 꼭 부모 자식 간에만 아니에요. 그 궁합 볼 때도 적용해도 돼요. 내가 배우자를 생각하는 사람이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냐, 또 그걸로 이제 들어있어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고구마 2개 때문에 이혼했다는 뭐 기사가 떴다고 막 이제 우리 와이프가 내한테 얘기를 한 5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만해도 내가 알아들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이 살아온 꼴이 항상 이랬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를 40년 동안 받고 살았다 이거야. 그런데 또 자기가 어디 고구마가 아니구나. 닭다리구나, 닭다리. 잠깐은 이제 뭘 가지러 간 사이에 이 노인이 그냥 닭다리를 2개를 다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막 열받은 거야. 내가 당신하고 40년 동안 살면서 항상 당신은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 그래서 그때 열받아가지고 닭다리 2개 때문에 이혼하러 갔다라고. 그러면서 내한테 뭘 배우라고 그러는 건지 계속 내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이제 일간의 식신생하고 살로 가면은 자기 생각만 한다는 뜻이에요. 일간의 식신을 생각하고 재성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배려를 한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도 이제 여기에 들어있어요. 남을 구하느냐, 나를 구하느냐. 남이 잘 되게 하느냐, 내가 잘 되게 왜 안 하느냐. 물론 이제 이건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당령과 사령에서 이제 나중에 저걸 보면은 당령이라고 하는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 사령이라고 하는 나를 생각하는 마음. 거기에도 있잖아. 그렇죠? 용신에도 있지만 오행에도 있잖아요. 무토와 기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육신에도 있고 오행에도 있고 오행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게. 그렇듯이 그 당령에도 있고 당령이냐 사령이냐에 따라서도 있고 이제 전체 정신과 개인 정신, 이제 나를 위하느냐 상대를 위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상생 속에 또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궁합 볼 때도 많이 이제 참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일간이 신태왕 하잖아요. 신태왕 하면은 신태왕이라는 개념은 관이 없으면 신태왕이에요. 관살이 정관이 없으면. 지지에 있는 거는 뭐라 그랬죠? 지지는 시간과 환경이니까 쓸 때도 있고 못 쓸 때도 있죠. 그게 뭐 이제 미월이다 그러면 미월이 오면 써요. 미월에서부터 추분까지는 써요. 근데 그 지나면은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그 시간, 그리고 시간이 환경이 뭐를 해주지 않아요.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실천하는 거지 그 시간이 와서 대신 실천해 주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뭐 벽값 그러니까 뭐 신중에 내가 신월이니까 벽값이 된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벽값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벽값 하는 거지. 그런데 지지는 정관을 상극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생은 하죠. 그 말은 땅이 하늘을 어떻게 이겨요? 그렇죠? 하늘은 땅을 이길 수 있지만 땅은 하늘의 명령을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가 정관을 상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항상 지지의 삼합방합은 생을 해주는 거예요. 생. 신유술은 임수를 생하는 거예요. 사유축은 계수를 생하는 거예요. 신유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의 변화에 맞추어서 이제 생하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데 목적이 없는 것이 왔는데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에요. 아까 어떤 분이 인사할 때,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겠죠? 시간이 가는 동안에 시간만 보내겠다는지 열심히 하겠다는 건지 내가 아까 그거 물어보고 싶었었는데 시간만 간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결혼할 운 물어봐요. 결혼할 운이 오죠. 그런데 자기는 뭐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했다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했다 시계추만 그냥 반복해요. 근데 결혼이 될까요? 그 시간만 온 거예요. 시간만. 결혼할 시간만 온 거지 결혼이 되는 거는 안 해요. 자기가 결혼할 마음이 없으면 시간이 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런 거는 조후가 맞아야 돼요. 조후가. 일단 습한 기운이 와서 내가 외롭다는 걸 느껴야 돼요. 내가 남자친구 하나 사귀어야 되겠다, 여자친구 하나 사귀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단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조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을생 사주들이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들 봄이 와야 돼요. 금한순양 사주들이요. 봄이 와야 돼요.
화다 터져 뜨거운 화염한 사주들 가을이 와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는 이 자연에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자연의 기운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의지로 뭐든지 다 할 것 같죠?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때가 만들어줘야 되고 환경이 만들어줘야 되고 뭐 독불장 그건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죠. 도와주니까 내가 사는 거지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이제 중요한 게 내가 얼마만큼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이제 처신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 우리가 죽어서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잘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실용학문이죠. 이게 실용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자기가 짜여져 있는 이 사주를 알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연구하시고, 왜 편인이 일간을 생하면 식신으로 나가는지, 왜 편인이 상관을 합하면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한번. 그러면 빨리 늘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뭐 이렇게 보니까 다 지금 40 넘었잖아요. 기억이 한계가 있어요. 기억 한계가 있어요. 다 내한테 푸념해요. 머리에 오늘 공부했는데 내일 되면 잊어버려요. 뭐 생각이 안 나요. 다 그래요. 이제 그거는 반복 학습일 밖에 적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궁리해서 내 스스로 하나씩 알아가는 거.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딱 질문해요. 근데 이제 가르쳐 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 질문을 내가 풀려고 굉장한 노력을 해보고 나서 정말 못 풀었을 때 묻는다 그러면 그거를 대답해주면 안 잊어버려요. 근데 그냥 이거 뭐지? 그러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물어요. 그거 물으면 그 사람 그거 알았으니까 이거 도움이 됐네 이렇게 될까요? 그 이튿날 그냥 또 잊어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명리학 자체가 궁리라는 거예요. 궁리. 굉장히 이걸 이제 연구를 스스로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주 단순해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는 방식을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1년 공부하고요. 나가서 얼마든지 써요. 얼마든지. 여기 그분이 왔나? 전번에 이제 성남서 한 분이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누구하고 친했던가? 여기 없었나? 누구 정유란가? 그 사람 내한테 공부 딱 1년 했어요. 그것도 성남에서 있잖아요. 쫙 써먹고 있어요. 한 10년째 되죠. 그 사람 공부 나 이외에는 다른 데 아무 데도 한 적 없어요. 한 1년 하고 나서 써먹어요, 그 사람. 그렇듯이 이제 이 명리학이라는 것은 1년 공부하면 1년 공부한 걸로 볼 수 있는 손님만 와요. 이게 인연법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오는 손님은 되게 있잖아요. 남자친구 언제 생겨요? 여자친구 언제 생겨요? 뭐 이런 거 물어보러 오는 손님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요. 그만큼 단순한 걸로 1년 공부한 걸로도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손님들이 온다는 거죠. 3년 공부했으면 그보다 조금 나은 손님들이 와요. 직장인들이 와서 이제 뭐 승진도 물어보고 뭐 이동도 물어보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겠죠. 10년 이상 이렇게 공부를 하죠. 수준 있는 손님들 와요. 그 이제 웬만큼 공부해서는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손님들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대개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미신월, 뭐 자축월, 뭐 있죠. 자축인, 뭐 미신, 오미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완전히 공부해갖고 가야 돼. 뭐 이런 거. 이제 천간에 뭐 간목, 경금, 뭐 기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제 나 완전히 다 배워가지고 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일단 나가서 써야 되는데, 일단 나가서 써야 돼요. 그런데 나 이거 공부 완전히 이제 뭐 완전히 공부하고 나서 갈 거야. 가서 내가 이거 모르면 내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이제 되면 있잖아요. 30년, 40년
공부해야 돼요. 쓰지도 못하고. 근데 1년 만에, 2년 만에 나가서 써요. 부딪혀야 돼요. 이 철판을 까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그때부터는 있잖아요. 선생이 누구예요? 고객이 선생이에요. 임상을 해가면서 있잖아요. 임상을 해가면서 그걸 메모해가면서 결국은 자기 사주 내놓고 자기 신세 타령하고 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사주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하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명리학 공부 다 한 다음에 이제 내가 만족할 만한 다음에 나가서 돈 벌 거야. 30년 해도 못해요. 만족이 없어요. 자축을 원령생들이요. 아무리 파도요. 만족이 안 돼요. 부족하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가서 부닥쳐라. 그거는 이제 여름생이나 겨울생들은 그걸 잘 해요. 잘 해야 돼요. 특히 진술월, 뭐 사해월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일단 나가서 써야 돼요. 일간으로 따진다면 이제 뭐 무토병화, 을목, 뭐 신금, 뭐 임수 이런 사람들 무조건 나가서 써야 돼요. 그런 또 쓰려고 하는 이제 성향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월지는 이제 뭐 추월이고 뭐 일간은 병하고 막 이러면은 이제 좀 갈등을 하겠죠. 나는 나가서 쓰고 싶은데 환경에서 어떻게 뭐 저거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갈등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나가서 얻어맞아야 돼요. 얻어맞아야 된다는 거 그거 아닌데요. 뭐 아닌데요. 막 이런 소리를 몇 번씩 들어봐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노하우가 쌓여요. 아, 왜 아니라 그럴까? 아니라고 하는 건 고객이 정말로 아닐까? 고객이 거짓말 하는 거 아닐까? 고객들이 거짓말 엄청 많이 하거든요. 진짜 거짓말 많이 해요. 근데 그거 고지 곧대로 들으면요. 안 돼요. 자기가 소신이 있어요. 자기가 공부한 대로 그냥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처음에 있잖아요. 그거 안 돼요. 공부하면서도 이게 진짜 맞을까? 진짜 그럴까? 이 의심이 들죠? 그날 그 상담은 아웃이에요. 이거 맞아. 내 공부한 거 이거 자기가 공부한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손님한테 눈빛으로 제압을 하고 말 어투에서 있잖아요. 상대를 제압을 해야 돼요. 맞게 돼 있어요. 다 맞아요. 맞는데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우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손님 설득할 건데? 눈빛에서 이미 흔들려. 그러면 손님이 벌써 있잖아요. 아, 이 사람 실력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제 제대로 검증 모드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먼저 눈으로 제압을 해야 돼요. 말투로 제압을 해버려야 돼요. 특히 이제 뭔가 내가 좀 부족하다 싶을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빠져나갈 곳을 만들어 놓으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 빠져나갈 곳을 만들어 놔야지. 핑계 댈 거리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그게 노하우예요, 노하우. 그리고 꼭 고객도 손님도 거짓말을 많이 한다. 한 50%는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손님들이 거짓말 안 할 것 같죠? 와가지고 거짓말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보는 거는 이 경력이 없으면 여러분들 20년, 30년 공부해도 초급이에요. 여기서 이론으로 달달 외우는데 사주에서 못 찾으면 어떡할 건데? 사주에서 안 보이는데 사주 써놓고 나면은 하얗잖아.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잖아. 사실은 이제 이 일간은 이 명리학에 한 30% 비중을 두면 돼요. 70%가 뭐예요? 재관이에요. 원령이에요, 원령. 제가 지금까지 오늘 내가 이제 일간 공부를 했지만 지금까지 강조한 건 전부 원령만 강조했을 거예요. 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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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령. 원령의 중요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상생상극이 뭐예요? 원령에서 나오죠. 계절이 흘러가는 게 상생상극이잖아요. 여름에 해야 될 거, 가을에 해야 될 거, 상생상극이 다 다르죠. 수생목 목생화라고 하는 순환 상생상극은 자연이 하는 거예요. 자연이. 지금이 몇 월이더라? 지금이? 수월인가요? 예? 왜 금생수 계절이잖아요. 그죠? 금생수잖아요. 그런데 을사년은 뭐예요? 목생화죠. 목생화잖아. 그렇죠? 그거는 뭐야? 연운이 가는 건 뭐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하고 있어요? 나는 내 사주는 뭐 하고 있어? 목생화 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건 내 사주잖아. 내 개인이잖아. 그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내가 돌아가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건 순환 상승이라고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잖아요. 봄 가면 여름 오고, 여름 가면 가을 오고, 가을 가면 겨울 오잖아요. 그 순환하는 거잖아요. 그 순환 상승은 자연의 이치. 내 사주는. 내 사주는 뭐, 대운이 막 거꾸로도 가고 하잖아요. 예? 그거는 내 사주인 거예요. 내 사주. 그러니까 그것과 자연과 얼마만큼 조화롭게 맞추는 것인가. 그리고 내 능력을 얼마만큼, 그러니까 자연과 때를 맞추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때가 안 되면 이룰 수가 없다. 때가 되어야 된다. 그 때라는 게 뭐죠? 때라는 게 토. 때라는 게 뭐죠? 시간이 뭐예요? 수화. 내 노력은 뭐예요? 예, 목금은 내가 수고로 직접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목금이에요. 수화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정신이라든지 어떤 그 이상이라든지 어떤 근심 걱정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수에서 나오고 화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행동이 되어야 내가 고민하고 이렇게 한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수화로 걱정만 하고 있다고 목표만 거창하게 잡아놨다고 목금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이루어지는 시기는 뭐예요? 토가 있어야 돼요. 꼭 토가 와야 돼요. 토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수화라고 하는 계획이 목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행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오행을 단순화시켜야지 이걸 목화, 토, 금, 수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수화라는 개념과 수화도 이제 임병, 정계, 그렇죠? 나눠가지고 그냥 딱 이렇게 하면은 이 오행을 그냥 씹어 먹어도 금방 먹어. 근데 막 3년 했다, 10년 해도 모르겠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죠. 목차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20년 공부했는데 나는 명리학을 전혀 이 사람 배우지를 못했는데 자기는 명리학 도사야. 우리가 봤을 때는 명리학 초보자야. 그런 사람 많아요. 철학원 하고 있는데요. 이제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철학원 하고 있는데요. 내한테 와서 명리학 공부 좀 하고 싶대. 그래서 초급부터 시작합시다 이랬더니 예? 명리학은 철학원 10년이나 했는데요. 초급부터 합시다. 이제 그랬거든. 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래요. 그 사람 명리학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공부한 게 뭐예요? 신살 공부한 거, 신살. 현대사회에서 신살이 통할 것 같나요? 그 신살에 대한 논리, 이론을 어떻게 정립해서 설명할 거죠? 그 신살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도 모르고, 그죠? 그 신살의 근원이, 그 사람들을, 신살 쓰는 사람들을 잡학하는 거예요, 잡학. 유기맥 이론도 가지고 오고, 육효 이론도 가지고 오고, 자미두수의 이론도 가지고 오고, 이걸 갖다 명리학에서 돌아가는 구조가 다른데, 명리학이라는 건 태양을 기준으로 한, 그렇죠? 이제 목화토금수라는 그 행성에서 나온 이론인데, 유기미라는 건 뭐예요? 별자리잖아요, 별자리. 이 논리 자체가 다른데 그걸 가지고 명리학이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니, 지금 대전을 기준으로 해서 부산까지 90%는 그럴 거예요. 서울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한 80%는 지금도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자평명리학이에요. 제가 하는 학문이 자평명리학. 그 자평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하는데 아주 발달된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용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든 것들이 상생, 상극, 생화, 극제, 설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이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이제 용신론, 음양오행은 90% 이상이 거의 100%가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육신은 좀 정확성이 떨어지죠. 왜 그러냐 그러면 상대성이 있잖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가 생각하는 게 다른데, 이해관계가 다른데 안 맞을 수 있죠. 내가 한 것만큼 상대도 해줄 수 있잖아. 나는 받는 것만 좋아하는데 상대는 내한테 받아보지 않았는데 자기가 주려고 그럴까요? 그런데 운이 왔다고 해서 받는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내 사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냥 나만 생각하면서 그냥 남한테 베풀 줄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이 운이 온다고 해서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사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병약용신을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억부용신하고 병약하고 지금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양이 이제 너무 많아서 억부용신은 다음으로 이제 돌려야 될 것 같고, 이제 일단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이 배합해서 뭐 이제 자축인묘월 같으면은 기신개가병이 용신의 배합이다 그러면은 그게 기신개가병이 내 사주에 다 있어. 그럼 난 사주가 좋아.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지 내가 했다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다가 아니잖아. 할 수 있는 것과 한다는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다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병약이라든가 조후라든가, 그 병약 속에 조후가 원래 다 들어있어요. 그 이제 억부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기반으로 한 태가불급을 잡는 것을 억부라고 하고, 오행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잡는 것을 병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병약은 대개 이제 목금이 이제 약이거나 이제 수화가 약인데, 대개 수화가 잘못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병약이라고 해요. 병약이라고 하고, 이제 거기에는 뭐예요? 대개가 다 보면 목금이 병약 용신으로 들어가죠. 그게 뭐예요?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들을 내가 내 수고로움으로, 노력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0년, 30년, 4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그렇게 한다는 건 다른 얘기란 뜻이지. 그래서 내 사주엔 병약용신이 없어서 나는 조졌네가 아니고, 병약용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명리학의 본질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법인가를 가르치는 학문이거든요. 뭐 금이 부족하니까 목에다가 뭐 금목걸이 해라, 뭐 금팔찌 해라, 이런 거가 아니고 살아가는 방법을, 그냥 경금이 뭐 경금과 간목이 이제 오행에서는 이제 병약에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월에 따라서 이제 쓰임이 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잘못된 병을 고치게 되면은 자기는 의사가 되고 컨설턴트가 되는 거예요. 컨설턴트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병을 알아봐야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사주에 병이 있으면 약이 있으면 가장 좋겠죠. 약이 없어도 약이 있는 사람보다가 더 힘이 들겠죠. 약이 있는 사람은 내가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스스로 노력해요. 노력해서 고쳐나가요. 약이 없는 사람은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쳐라, 이렇게 살아라.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 이튿날 되면 또 잊어버려. 나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잊어버리고 하죠. 왜 안 고쳐져요? 근데 그거를 고칠 수가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죠. 약이 없다고, 병원에 있는데 약이 없다고 신세한탄할 게 아니고, 약이 있는 것처럼 약의 삶을 살든지, 내가 약이 없으면 옆에 약을 가진 사람하고 합쳐서 같이 동업을 하든지 협력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없는 것을 애써 하려고 하면 어렵겠죠. 나는 사주에 화급금밖에 안 돼. 화급금 했으면 금생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금생수는 내 사주에 없어. 임수가 없어. 임수 있는 사람 데려와야죠. 같이 협력해야죠. 그런데 주기 싫어. 왜? 제가 겁재니까. 내 거 뺏어갈 것 같아.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을 찾아서 헤매. 내가 가장 강한 경쟁력은 팽개쳐.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하는 거를 하면 되는데, 없는 것이 요것 때문에 내가 어렵다라 해서 그걸 찾아 막 헤매. 가장 잘할 수 있는 경쟁력은 안 해.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없는 거는 내게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럼 너하고 내하고 같이 합작하자. 이렇게 나가면은 되는데, 왜 내가 꼭 학위를 박사를 받으려고 그래요? 박사를 데려다 쓰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사주에 없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없는 것 대신에 있는 게 뭐예요? 있는 게 나의 경쟁력이에요. 그럼 그것만 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협력을 하든지, 그렇죠? 차용을 하든지, 이제 사람을 데려오든지 차용을 하든지 하면 되지. 왜 내가 박사를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해? 왜 기술을 배우려고 그래? 그냥 기술자 데려다 쓰면 되지.